안녕하십니까, 파이프맨입니다. 부스타 펌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 지금 이쪽에 부스타 펌프가 여기 이렇게 있고, 공기 팽창 탱크, 이제 물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 영상에는 그 정수위 밸브가 이제 요 정수위 밸브의 작동하는 방법, 원리, 이걸 봤습니다. 오늘은 부스타 펌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스타 펌프는 목적이 일단은 그 수압이 낮은 물을 좀 어떤 수압을 좀 높여서 이 수요처에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 압력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 주면서 좀 이게 수요처에서 물을 사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는 펌프입니다. 보통 이렇게 압력을 높여주는 펌프는 그전에도 펌프가 있었어요. 어떤 펌프냐, 이런 거요. 지금도 농촌이나 뭐 농업용 이런 쪽에서는 이런 펌프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펌프와 부스타 펌프의 차이점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옛날에 쓰던 이 펌프는 펌프와 모터가 이제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모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터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그 회전수라는 게 있죠. 회전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터 자체에.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1분에 1000번을 회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 모터는 전원만 넣으면 무조건 1000번이 돌고 끌 때도 1000번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전원을 넣으면 무조건 그 맥시멈, 그 최고치의 회전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을 사용할 때 이제 수도를 이렇게 저쪽 수요처에서 열면 이 모터가 RPM 1000으로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윙 올라갔다가 꺼질 때 윙 꺼지고 또 윙 꺼지고 윙 꺼지고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윙 뚝 윙 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루는 부스타 펌프는 그럼 뭐가 다른가? 먼저 이 공식을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인데요. 이제 N이라고 합니다. 이 회전수는 이 P 분의 120F, 뭐 가로 1-S, 뭐 RP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는 슬립, 미끄러지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회전수를 바꿀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모터의 극수라는 건 뭐냐 하면, 모터를 만들 때 이쪽 잠깐 보실까요? 이쪽에 이 모터를 이렇게 케이싱을 가지고 만들 때 이 케이싱 안에 구리선으로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 가지고 이 모터 안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 하나만 가지고 턱 넣는 게 아니고 안에 보면은 뭐 6개 뭐 몇 개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극이라고 하는데, 그 한 뭉치가 1극이냐 이건 아니에요. 몇 극이냐 이것도 이제 자세히 따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극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그 수가 몇 개냐 해서 이제 극수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극수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식을 잘 보시면 이 극이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을 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모터를 돌리다가 말고 이 극을 바꾼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극은 항상 일정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속도를 회전수를 바꾸려면 뭐를 바꾸면 되냐면 120이라는 숫자도 고정된 상수입니다. F, 이 주파수를 바꾸면 됩니다. 주파수가 2배가 되면 회전수도 2배가 되고 4배가 되면 4배가 되겠죠. 뭐가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이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또 마이너스가 아니고 0.5, 0.3 이렇게 내려오면 1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 회전수도 내려오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회전수를 여기서 주파수를 1부터 올린다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수가 1일 때는 뭐 저속으로 돌다가 2, 3, 4, 5, 6 슬슬슬 올라가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회전수가 차츰 올라가겠죠. 여기서 회전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은 물의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서 이 최고의 주파수, 예를 들어서 60Hz다 그러면 60까지 만일에 올린다 그러면 60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로 쭉 수압이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주파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도 갑자기 0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떨어진다고 했을 때 회전수가 또 서서히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세면기에 물을 열었어요. 이 고층에서. 그러면 저 지하층에 있는 이 부스탑 펌프가 돌겠죠. 도는데 이 수전 세면기를 이게 확 열었다 그래가지고 이 부스탑 펌프가 갑자기 왱 하고 회전하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하면서 나오는 물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오고 줄어들 때도 스무스하게 줄어들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스탑 펌프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자, 여기 공식 요거는 좀 눈여겨봐 주시고 1-S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극수와 주파수하고 요 회전수 이게 이렇게 된다. 전기하는 분들도 이 공식 아주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부스탑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후단에 이렇게 공기를 이용한 팽창 탱크를 꼭 설치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아주 이거는. 자, 그러면 이 팽창 탱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팽창 탱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부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검은 게 이게 고무로 만든 주부인데 이쪽 하부에 보시면 이 고무가 보통 가스켓 역할도 같이 합니다. 이쪽에. 그럼 통에 이런 입구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볼트 너트로 이렇게 조여주면 이쪽에 여기 보시면은 나사가 돼 있죠. 물 배관을 여기다 연결하면 물이 지금 요 까만 주부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요 통 안에 나머지 빈 부분은 공기입니다. 공기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요 뚜껑을 열면 자전거 공기 넣는 뭐 구찌라 그러나요? 그런 모양으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컴프레셔나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넣습니다. 좀 비싼 탱크는 이렇게 압력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 비싼 거. 근데 이제 보통 싸구려는 이제 대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민자로 돼 있죠. 주입구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게이지를 사서 여기다가 지금 요 부분에다가 요 주입구에다가 걸어서 공기압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알아보는 방법은 이게 철통을 이렇게 두드려서 이게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물이 꽉 찼는지. 물이 꽉 찼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고무 튜브가 어디가 찢어져서 물이 지금 통 안에 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팽창 탱크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압이 이렇게 차 있고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이 조금씩 열었다 닫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 탱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펌프가 수시로 온오프가 아주 빈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공기 탱크를 만들어 놓으면 이 주부 안에 있는 압축된 물이 어떤 작은 시간에 물의 열림, 닫힘, 이 반복을 이 고무에 들어있던 물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합니다. 또 하나는 물은 이제 팽창을 해요. 이 최적 팽창. 찬물 온도에 의해서 최적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배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전부 다 금속으로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플라스틱류도 있는데 그 배관 자체가 이렇게 신축 팽창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피 팽창을 했을 때 그 늘어난 만큼의 부피를 이 튜브가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이 튜브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이 튜브가 그 늘어난 팽창만큼 받아줍니다. 그래서 온수 온수용 탱크가 있는 온수 시설에서는 이런 공기 이런 탱크가 아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서 이 팽창이 일어난다는 것은 온도 변화의 온도가 뭐 0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는 갈 때 그 온도 차이가 20도죠. 아니면 20도에서 21도, 그 1도.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의 팽창량이 많아집니다. 보통 냉수는 온도 우리가 그 델타 T라는 표현을 쓰죠. 온도 차. 예,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 차. 보통 일반적인 냉수는 델타 T가 크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여름에 냉수 받아가지고 한 뭐 20도짜리 받아서 저 보낼 때도 뭐 조금 올라가 봐야 21도, 22도겠죠. 그러나 온수는 그렇지 않아요. 찬물이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 겨울에 뭐 3, 4도짜리가 올라가서 나올 때 온수는 얼마 한 60도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럼 부피 팽창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보면요. 자, 그리고 참 이거 이제 아까 팽창 탱크 했고 요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바꾼다 그랬어요. 그럼 주파수라는 건 뭐죠? 자, 우리가 전기가 이게 직류에는 주파수라는 개념이 없는데 교류에는 이 전기가 이제 흘러 들어올 때 이제 이거를 그림보다는 설명을 드리면 보통 380V다 그러면 380V가 한 줄 이렇게 한 라인으로 쭉 오는 게 아니고 한 라인으로 이렇게 쭉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냐 하면 이게 원으로 이렇게 여기 그리는 게 조금 애매한데요. 요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옵니다.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가 이제 0이다 고 쳤을 때 이게 여기가 380 여기가 마이너스 380입니다. 그러면 380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와서 여기가 한 번이죠. 지금 이 똑같은 사이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주기라고 합니다. 1헤르츠라고 하는 겁니다. 1헤르츠요. 이게 60헤르츠라고 하는 거는 이게 60번. 얼마 동안?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60번이 이렇게 꾸불렁꾸불렁꾸불렁 하면서 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60헤르츠요. 그럼 50헤르츠는 1초에 50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주파수를 바꿔주면은 이 모터의 회전수가 바뀐다 그랬죠. 그럼 회전수를 어떻게 바꿀까? 이거는 이 바꾸는 과정은 전기 이론에서 굉장히 또 이게 난해하고 어려우니까 여기선 통과하고 그거를 바꿔주는 기계가 이 인버터라는 기계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 보시면 요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 1995년도 그때도 이런 인버터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껍데기는 국산, 요거는 제 기억으로 영국산을 썼어요.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고장이 나면 수리를 못해서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갔다 오는데 몇 달 걸립니다. 지금은 이것도 이제 LS 이런 데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납품합니다. 이제 요런 거 안에 세팅도 할 수 있는데 요런 세팅하는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압력 같은 거를 세팅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이쪽에 지금 있는 것이 보통 인버터 컨트롤 박스입니다. 이 뚜껑을 열면 이 안에 이게 있죠. 비쌉니다. 이게 이제 모터 하나에 보통
하나씩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이쪽에 이게 인버터 펌프죠. 인버터 펌프는 대개 이렇게 이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펌프를 관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어, 다 세팅을 해 놓고 이 펌프는 공회전을 시키면 굉장히 안 좋아요. 모든 펌프가 그렇지만 이 펌프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물을 이 펌프 안에 공기를 꼭 빼줘야 됩니다. 어디냐 하면 공기 빼기 밸브가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어떻게 보면 뭐 젖꼭지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지금 요 끝에 보면은 이게 우리 뭐 이렇게 방열기나 뭐에 에어백이 코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여기를 빼가지고 물을 꼭 빼주셔야, 빼준 후에 이 시운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시간이 이게 좀 사실 바쁩니다. 이 유튜브 이 영상 만드는 것이. 음, 부스터 펌프 요 간략하게 봤고요. 조금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요소 하나하나는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